일본은 아시안에서 동맹국을 찾기 어려울 것.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나라. 러시아는 일본 인근 수역에서 미사일 훈련을 진행할 예정. 과 같이 최근 러시아는 일본을 향해 폭탄 발언을 쉴 새 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에서 보란듯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행사는 바로 대일전승 기념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가 대체 일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반대로 한국을 대상으로는 각종 우호 정책을 쏟아내는 중이라 일본 내에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9월 3일에 진행된 러시아의 대일전승 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쿠릴 열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을 비롯해 거주 주민까지 총 1,50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내용이 꽤 의미심장합니다. 이날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쿠릴 열도에서의 전투를 재현했는데 배에서 내려 진격하는 병사들의 모습과 일본 국기가 세워진 곳까지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함됐기 때문이죠. 전승 기념비에 일반 시민들이 헌화하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과감하게 진행한 배경에는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은 물론이고 최근 러시아의 경제 협력 요청을 외면한 일본을 향한 보복 심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8일을 전승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유럽 국가들처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포함한 전승 기념일 행사를 5월에 개최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초대하는 큰 규모의 행사로 일본의 총리 또한 초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러시아는 갑자기 코로나를 이유로 전승 기념일 행사를 9월 3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2차 대전 종결일을 9월 2일에서 9월 3일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까지 해버렸죠. 9월 3일이라는 날짜에 담긴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 대표단은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군 전함 미주리오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고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소련은 다음 날인 9월 3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전승 기념일로 지정하고 승전을 축하했는데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내부에서 9월 3일 기념일을 부활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뤄지지 않았고 2010년부터 9월 2일을 기념일로 삼았었는데 이번에 날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베 신조 총리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밝혔는데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 또한 러시아의 쿠릴 열도 점유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난색을 표했죠.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국제사회를 향해 쿠릴 열도 남단의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도 사실 러시아를 어떻게든 설득해 영토를 반환받겠다는 의지의 일환이었는데요.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된 1960년 이후 일본은 쿠릴 열도 4개 섬을 북방 영토라 명하고 북방 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본은 1981년부터 2월 7일을 북방 영토의 날로 지정하며 4개 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행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쿠릴 열도 출신 주민들을 동원하기까지 하며 미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 노력 중인데요. 러시아가 쿠릴 열도는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포하며 일본을 향해 쿠릴 열도 반환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죠. 한편 러시아의 일본 견제를 위한 추가 조치와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나라라며 독일 나치 정권은 1945년 5월 2차 세계대전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일본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아시아 안에서 동맹국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죠. 또한 러시아군은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화퇴 인근 수역을 포함한 동해에서 미사일 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인접한 영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일상적으로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도 뜨겁게 들끓었는데요.
러시아는 얼마 전에도 쿠릴 열도는 물론이고 쿠나시르 섬과 구나시리토 주변에서도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해 일본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꿈쩍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러시아가 한국에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의 크기가 한반도의 77배에 달하지만 영토 대부분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산림, 지하자원, 수산물 등의 자원이 풍부한 극동 지역의 개발은 러시아의 수건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변국을 둘러보던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간에는 쿠릴 열도의 섬들을 한국에 팔거나 빌려주어 개발을 꾀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쿠릴 열도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호텔업, 수산물 가공, 광업, 건설업 등 분야마저 다양하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사할린의 가스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의 구축 관련 투자 제안을 한국에 한 적이 있었죠. 사실 중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 중 믿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국은 청나라 때부터 러시아와 분쟁이 잦았던 데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이념 논쟁을 벌였으며 군사기밀 해킹과 중국인 대량 이주 문제 등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나라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본은 러시아가 가장 큰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일본과 협력할 바엔 아예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러시아와 한국과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러시아는 구한 말부터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를 허용했고 고종에게 아관파천으로 일제의 위협을 모면할 피신처를 제공한 적이 있었죠. 한국은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구소련에 과감하게 30억 불 차관을 제공했었고 채무 변제는 불곰 사업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국형 무기의 기반이 되었는데요. 1997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떠났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꿋꿋하게 러시아를 지킨 것도 신뢰를 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도 팔도 도시락 공장만큼은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돈독한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인들 또한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같은 소비재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가전 또한 한국 제품을 최고로 여기고 있죠. 러시아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나라. 블라디미르 수린이라는 러시아 전략가는 시베리아에 한국과 러시아의 공생 국가를 만들자는 참신한 제안까지 하며 기술과 자본을 가진 한국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러시아가 협력할 경우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의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의 육상 물류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육로를 이용한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시베리아에서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할 경우 가스 연료비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군사긴장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러시아와의 협력이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